태양계의 끝은 명왕성 궤도 근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성간 우주라고 불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끝없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왕성이나 명왕성의 궤도 끝에는 광대한 영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개성 넘치는 소행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그런 행성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 해왕성과 명왕성의 궤도 끝에는 태양계 외연부라는 실로 광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태양과의 최대 거리는 해왕성이 30AU, 명왕성이 49.3AU인 반면 준행성 세도나의 원일점 거리는 1000AU를 웃돕니다. 즉 태양계 외연 천체라고 하는 먼 곳의 천체가 모이는 영역을 태양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우리의 근처에 있는 8개의 대형 행성 쪽이 큰 영역의 작은 중심부에 가깝습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대국의 수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태양계 외연부는 안쪽의 영역과는 꽤 모습이 다릅니다. 태양계 외연 천체에서는 햇빛이 매우 약해서 여름 기간에도 영하 200도를 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 행성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준행성과 같은 천체는 쓸어 담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사이로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나 해성이 빠져나갑니다. 종종 태양과의 뜨거운 포옹을 위해 쏜살같이 날아드는 해성도 볼 수 있는데요. 주위의 별들은 그걸 보고 관자놀이 옆에서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천체들이 우리가 사는 푸른 별에 전해지는 신화와 전설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1992년 명왕성과 카론1의 최초의 태양계 외연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체에는 1992QB1 소행성 번호 15760이라는 가보호가 주어졌으며 현재는 알비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번 영상의 주인공 격인 어둠의 세계 주민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화오와는 어떤 천체인가? 2002년 6월 4일 캘리포니아주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마이클 브라운의 팀이 기념할 만한 좋은 숫자에 해당하는 소행성 번호 5만 콰오아를 발견했습니다. 퀘이사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지구에서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활동 은하액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 줌의 우주의 재가 돼버리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콰오아의 악센트는 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원주민 퉁구바족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콰오아는 먼 곳에 있는 어두운 별입니다. 원일점 거리는 44.8AU이고 그늘점에서는 태양의 41AU까지 접근합니다. 콰오아의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지구에서 본 태양과 비교하면 대략 1500에서 2000분의 1의 밝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별에서는 태양을 직시해도 눈을 다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어두침침한 밤에 켜진 램프 정도로 보일 겁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88년입니다. 즉 콰오아의 달력으로 1년 전을 돌이켜보면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가 한창이었고 영국령인 아메리카 식민지가 아직 독립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무렵에 해당합니다. 콰오아의 크기는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큰 벽과도 같은 문제로 수없이 많은 재계산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과학자에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선 이쪽의 사진을 봐주세요. 이는 2004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처음으로 촬영된 콰오아의 사진 중 한 장입니다. 무엇이 찍혔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먼 곳에 있는 소천체의 숙명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해에 걸친 계산으로 콰오아의 지름이 대략 1110에서 1120km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표면적은 380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비슷한 천체와 비교해도 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콰오아는 세레스보다 크고 카론보다는 약간 작은 천체인 것입니다. 즉, 지표면은 인도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가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도 공간이 더 남아돌 정도의 크기입니다. 준행성과 그 후보 천체 중 제대로 된 위성을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콰오아는 행운의 별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별의 위성은 2006년에 발견되어 조금 전 언급했던 퉁구바족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 콰오아의 아들 웨이오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웨이오트의 궤도 길이 반경은 14,500km로 12.5일에 걸쳐 콰오아 주위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 지름은 74km에서 170km로 계산의 범위는 넓지만 어쨌든 다이모스보다는 대형입니다. 애초에 콰오아에는 위성이 있는데 반해 어엿한 행성인 금성이나 수성에는 위성이 없습니다. 그럼 콰오아를 행성이 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콰오아는 황도면에 약간 기울어져 있을 뿐 진원에 가까운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콰오아는 명왕성이나 세드나 같은 태양계 외연 천체의 동료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형 행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일점에서는 49AU까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전 제 구행성이었던 명왕성보다 더 정기적으로 태양에 접근합니다. 콰오아의 수수께끼와 비밀. 태양계 바깥 가장자리에 있는 준행성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통 외곽에는 물의 얼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큰 사이즈의 남극 대륙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콰오아는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다릅니다. 콰오아의 경우 표면에는 얼음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의 색깔은 회색이 아니라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알베도 역시 높지 않습니다. 콰오아의 얼음은 조금 특이한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모르퍼스 얼음, 즉 비정질 고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모르퍼스 얼음이라는 것은 보통 얼음과는 달리 분자들이 결정 구조를 만들지 않고 불규칙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유하자면 유리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액체의 물을 영하 163도까지 급속 냉각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사실 여기가 신기합니다. 콰오아의 평균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영하 220도를 웃도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콰오아에 있는 유리 모양의 얼음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만약 이 얼음이 더 많이 있다면 얼음 화산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지하에 액체의 멘트를 가진 천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와 가니메데, 해왕성 최대의 위성 트리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천체에서는 때때로 분화가 일어나고 지구에서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들 천체에서도 지표 위로 물이 분출합니다. 하지만 액체 멘틀이 존재하려면 수십억 년 동안 천체가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데워주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구조는 핵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성 붕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붕괴를 유지하기에 콰오아는 너무 작습니다. 이 별은 벌써 오래전에 식었어야 하는데 표면에 있는 유리바다는 1000만 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달이 지구 내부를 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콰오아를 당겨 중력의 작용으로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 그 천체는 웨이오트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무거운 미지의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에 따르면 지금의 콰오아는 진정한 준행성이 아니고 그 심, 즉 한층 더 큰 천체의 코어가 아닐까 하는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어둠의 세계에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태양계 탄생 이래 유례없는 대변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다른 천체와 충돌하여 그 준행성이 파괴되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행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물의 멘틀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수백 개의 파편이 되어 얼음 소행성이 생겨난 것이죠. 한편 그 일부가 껍질이 갈라진 호두의 내용물처럼 행성에 드러나 코어 표면에서 얼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대변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너무 늦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따름이네요.
어쩌면 장래에는 새로운 조사와 수수께끼의 해명을 위해서 콰오아의 우주 탐사기를 보내거나 혹은 사람을 직접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행성 여행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